예, 앞서 보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정부 조직 개편 문제, 그리고 국무총리 등 인사 문제, 인수위 앞에 놓인 고민이 첩첩산중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들을 모두 관통하는 현실적인 조건은 국회입니다. 이채림 기자에게 그 이유를 자세히 물어보죠. 자, 이채림 기자, 먼저 국무총리 후보군은 대충 다 나온 것 같은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군요. 뭐 김한길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한덕수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합니까? 네,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제부터 인선이 시작이라고 말한 만큼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장 실장은 본인이 후보군을 압축해서 보고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인이 선택하게 선택권을 넘길 거라는 건데요. 예. 인수위가 강조하는 총리 인사의 원칙은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 이 경제 분야에서 원팀을 꾸린다는 건데요. 예. 그래서 금융위원장과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을 지낸 임종용 전 위원장이 1순위로 꼽혔던 겁니다. 다만 임 전 위원장이 고사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퍼즐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원래 임종용, 최준경, 한덕수 이렇게 가장 유력하다고 했는데 임종용 전 위원장이 고사를 하면서 그래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분이 한덕수 전 총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전 총리를 총리로 지명하면서 임 전 위원장을 이 총리로 경제부총리로 예. 지명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는데요. 이 한 전 총리는 이 YS 정부 때는 통상산업부 차관, 그리고 DJ 정부 때는 경제수석, 노무현 정부 때는 경제부총리와 총리,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까지 4개 정권에서 요직을 돌아가면서 맡았습니다. 다만 인수위 내에서도 2번이나 국무총리를 하는 경우가 어딨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긴 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여권 출신인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통합 차원에서 가능한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경제부총리에는 더욱 전문성 있는 관료 출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국무총리 인사, 상징적인 인사, 첫 인사인데 두 분 모두 사실 좀 신선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유독 경제 관료 출신들이 많이 거론되는 건 아무래도 인사청문회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정부 때를 좀 떠올려 보시면요. 인수위 때 김영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초대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가 예. 부동산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닷새 만에 낙마를 했고요. 이 때문에 초기 국정 운영의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현행 청문회 제도를 무한주기식 청문회라면서 민주당이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입장을 바꿔서 인선 검증을 벼르고 있는 만큼 새 인물보다는 문제없이 청문회를 통과할 인사를 찾는 게 제일 기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대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역대 정부를 보면 깜짝 발탁도 이제 많이 했는데 이번엔 좀 부담이 되는 이유가 조직 개편도 그렇습니다만 역시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를 떠올리면요. 인수위 때 이 노무현 대통령이 이때 정부조직법 개편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예. 전국이 급속히 얼어붙었던 전례가 있었는데요. 이때 여야와 인수위 부위원장까지 6명이서 이제 모여서 보름 동안 협상을 벌였고 결국에는 통일부와 여가부 존치로 절충점을 찾은 조직 개편안이 임기 사흘 전에야 겨우 국회를 통과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여가부 재편 방안 등을 놓고 민주당이 반대하고 나설 경우에는 당시 상황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 조금 전 저희 보도를 보면 2단계 개편 얘기, 그러니까 지금 쉬운 건 먼저 하고 지방선거 이후에 또 한 번 더 하겠다 뭐 이런 안도 있는 모양인데 지방선거 이후라고 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네, 결국에는 여론전입니다. 이 지방선거 전에 국민들을 설득할 시간을 벌고 또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에서도 승리를 한다면 의석수가 적더라도 여론의 호응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으로 보입니다.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금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과 결집도 불러올 수 있겠죠. 예. 이 때문에 외교부와 산업부의 통상기능 조정, 또 과기부에서 통신 분야를 분리하는 문제 등 이렇게 좀 민주당이 반발하지 않을 문제부터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한꺼번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어렵겠군요. 앞으로 또 뭐 힘겨루기도 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